인간도 동물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글에 가깝다. 믿을 만한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말이다.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살면서 그 도화지에 결국 어떤 그림이 그려졌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선설이라는 다소 비현실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대신 인간 세상도 동물의 세계에 가깝다고 보는 보다 현실적인 관점이나 혹은 성학설의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좋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 독이 되는 내 주변의 육식 동물들을 가려내야 한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이 날 죽이도록 내버려두고 날 죽인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라는 영화 대사가 있다. 다른 사람이 날 죽이도록 두고 그 괴로움과 억울함에서 끝끝내 헤어나지 못하는 것보다는 당장에 너무 힘들고 고되더라도 똑같은 관계를 과감하게 손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누군가는 성격상 이런 손절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힘들어도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결국 그래야 본인이 살기 때문이다. 손절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그저 성격 자체가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격이라서 그런 것일 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성격이라면 때로는 나를 위해서 성격을 역행해야 할 필요도 있는 법이다. 손절해도 불편, 안 해도 불편이라면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불편한 쪽이 100배는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할까? 지금부터는 손절을 고려해봐야 하는 사람의 유형 17가지에 대해 제시해보겠다. 첫 번째,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어쩌다 연락 오면 안부도 묻지 않고 부탁부터 말한다. 부탁을 들어주기가 곤란해서 거절해도 무리해서 계속 조른다. 내가 부탁만 들어주는 존재같이 느껴진다면 관계를 고민할 시기다. 저기 미안한데와 같이 무엇인가 오랜만에 연락해서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것 같은 분위기로 시작되는 대화가 이제는 무섭다. 두 번째, 지갑을 안 들고 다닌다. 만나면 첫 대사가 나 오늘은 돈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불가피하게 형편상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평소에는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유독 나를 만날 때만 돈이 없다. 나에게 밥 한 끼 혹은 차 한 잔 사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종교나 혹은 정치적 신념을 강요한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나 정치적 신념이 다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이 뒤늦게 자신의 신념을 바꾸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이 생각외로 많다. 좌파냐 우파냐부터 해서 신을 믿고 안 믿고까지. 이것들은 그저 관점과 시각의 차이일 뿐,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옳고 반드시 정답인 것은 생각외로 그리 많지 않다. 누군가 나의 신념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지 않거나 혹은 이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정리를 진지하게 고려해볼 타이밍인 것이다. 네 번째, 자기 자랑이 심하다. 무엇인가 나보다 우위에 있다는 듯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누구나 좋았던 순간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것이 과하면 피곤해질 수 있다. 또 빈번한 자기 자랑의 이면에는 나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잘나고 싶어하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일종의 경쟁심과 열등감이 숨겨져 있기도 하다. 서로의 좋은 일을 공유하고 칭찬하는 것은 분명 관계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일방적이거나 너무 잦다면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잘 읽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잘된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레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 인간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상대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여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으로 좋게 표현할 줄 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런 자랑을 하지 않으며 묵묵히 함구하는 법을 안다. 다섯 번째, 같은 고민을 반복해서 말한다.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조언을 듣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다. 만나면 응석을 부리는 어린아이같이 매번 똑같은 고민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답정너 유형도 여기에 속한다. 어차피 조언을 해봤자 듣지도 않고 그냥 말이 하고 싶은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것이 쌓이다 보면 전화기에 그의 전화번호만 떠도 짜증이 밀려온다. 그래도 거절할 수 없어서 받고는 하지만 역시나 똑같은 고민을 털어놓기 바쁘다. 여섯 번째, 만나면 우울한 이야기만 한다. 현대사회를 살면서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만나면 더욱더 우울함을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밝은 이야기로 함께 으쌰으쌰하고 싶지만 매번 자신의 우울함만 계속해서 해소한다. 밝은 이야기로 함께 힘을 얻고 싶지만 오히려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 든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거나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남의 고민은 가볍게 여긴다. 사람이 각자 느끼는 삶의 무게는 다르다.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고 내가 하는 고민에 대해서는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래, 혹은 내가 너무 나약해서 그래, 혹은 내 고민에 비하면 그건 고민도 아니야 등과 같이 말하는 사람하고는 계속해서 나의 고민을 나눠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당신이 반복적으로 고민을 말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8번째, 나와의 약속을 쉽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한다. 나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 약속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하루빨리 정리하라.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말라. 9번째, 이제는 만나면 괴롭다는 생각이 든다. 약속을 정하면 취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고 만나도 재미도 없고 핑계를 대서라도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러한 기분이 들면 그 사람과 더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다. 10번째, 나의 외적인 모습에 나를 만난다. 사람의 관계는 냉정하게 말하면 비즈니스 관계일지도 모른다. 다만 나의 겉모양만 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가진 돈을 좋아하거나 내 명예를 이용해서 승진하려 하거나 나의 외모만을 좋아해서 내 곁에 있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 있다. 내가 가진 외적인 것이 사라지면 그 사람들은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관계 정리에 대해 고민해볼 타이밍이다. 11번째, 나에게 끊임없이 집착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관계의 탈을 쓴 집착꾼들이다. 집착은 자신과 타인을 파괴시킨다. 멈출 수가 없다. 집착은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아닌 소유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일 뿐이다. 배고픈 돼지가 음식을 탐하던 말이다. 12번째, 사람을 깔보는 행동을 한다. 요즘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성질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저 사람이 내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으니까 내가 인연을 맺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지금은 당신을 조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친해지거나 당신이 약해졌을 때 그 사람은 성난 사자처럼 나타나 당신을 헐뜯게 될 것이다. 약자를 대할 때의 모습이 진정한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13번째, 작은 노력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긴다. 지름길은 황홀한 유혹이다.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고 싶을 것이다. 자신에게 투자하면 은행 이자의 10배, 100배를 주겠다고 하곤 한다. 쉽게 얻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며 그 안에는 정당한 방법보다 편법이 숨겨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불확실성이 많음이 깔려있다. 이는 내가 투자한 돈을 이룰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시작된다. 당장 큰 돈을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당신이 그동안 피와 땀을 흘린 돈을 하루아침에 날릴 수 있다. 그러니 이런 유혹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14번째, 남의 험담, 비난, 타인을 욕함, 타인의 고통을 좋아한다. 이들이 나와 친하다고 해서 좋은 사람인 것은 아니다. 이들이 나에게 잘 대해준다고 해서 좋은 친구인 것은 아니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즐거워하고 타인의 기쁨을 시기 질투한다.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 정리 대상 1호다. 이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유명하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독사를 곁에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 언젠가 배고플 때 당신을 물게 될 것이다. 15번째, 주변의 평판이 좋지 않다. 사람을 오랫동안 사귀지 않고 누군가의 말만 듣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다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믿을 만하다. 사람들의 보는 눈은 대체적으로 맞기 때문이다. 내가 바둑을 둘 때와 뒤에서 군수 두는 사람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의 평판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린다면 관계 정리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16번째,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다. 이는 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돈이 없는 것은 죄가 아니다. 정말 힘이 들면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다. 급할 때는 도움을 받아서 급한 불을 꺼야 한다. 다만 습관적으로 수시로 돈을 빌리는 사람을 경계하라. 남의 돈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사람은 결국 돈을 갚지 않을 확률이 높다. 돈을 거래하면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드러난다. 돈 앞에서는 인간의 욕망이 숨겨지지 않는다. 한두 번 돈 빌려줘서 당한 것은 돈 안 갚은 사람이 나쁜 거지만 3번째 이상이라면 당신이 멍청한 것이다. 17번째, 불법을 행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큰 도움을 줄지라도 제일 먼저 정리해야 할 대상이다. 설령 그 대상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멈추도록 충고를 해야 한다. 내가 방관하거나 함께 동조하는 순간 나 역시도 결국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내가 아무리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더라도 주변 사람이 먹물을 쏟아버리면 금세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당장의 달콤함이 내일의 독이 될 수 있기에 정도가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대인관계는 서로에게 유익함을 가져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법칙이다.